시간차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서 한자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초과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넘을 초를 보겠습니다. 넘을 초는 달릴 주와 부를 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달릴 주는 흑토와 그칠 지의 결합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양팔을 흔들며 달리는 사람 밑에 발을 뜻하는 그칠 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달리다, 달아나다의 의미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걸을 보이고 급하게 걷는 것은 달릴 추인데 비해 급하게 달리는 것은 달릴 주입니다. 부를 소는 칼도와 입구가 합해진 글자인데 각굴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국자로 음식을 떠서 그릇에 담는 모양입니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불러들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넘을 초는 달릴 주와 부를 소가 합해져서 부름에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으로 뛰어넘다, 빠르다, 신속하다 등의 뜻입니다. 지날 과는 쉬엄쉬엄 갈 착과 입 비뚤어질 괴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입 비뚤어질 괴는 뼈 골의 변형인데 밑의 육달을 대신해 입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빠르지 못하다, 요사스럽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날 과는 가다라는 의미의 쉬엄쉬엄 갈 착과 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의 입 비뚤어질 괴가 합해져서 바르지 못하게 갔다는 의미로 통과하다, 지나치다라는 의미와 과오, 허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평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평할 평을 보겠습니다. 평평할 평은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서로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은 저울이 양쪽 끝이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평평하다, 고르다, 평상시, 보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형을 보겠습니다. 저울형은 가로횡이라고도 하는데 단일행과 뿔각, 큰 대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큰 길에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사람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뿔 사이에 큰 가로막대를 끼웠는데 그 가름대의 모양이 저울대와 닮았다고 해서 저울대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저울대는 균형과 수평 유지가 중요하므로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 가로막대를 끼워서 가로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행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함수라는 단어입니다. 함수는 함, 셀수로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관계에서 x에 대하여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함을 보겠습니다. 함은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화살이 화살통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보석함, 사물함 등에서와 같이 함, 상자, 넣다 등의 뜻입니다. 샘수를 보겠습니다. 샘수는 끌루와 칠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끌루는 여러 가지 물건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여자 노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칠복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샘수는 끌루와 칠복이 합쳐져서 손에 작대기를 들고 여자가 머리에 이고 있는 물건이 수량을 세고 있는 모습으로 셈, 세다 또는 수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셀수로 수를 함에 넣는다는 뜻으로 x라는 함에 넣으면 y라는 값이 나오는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관계에서 x에 대하여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확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확률은 구들확, 비율율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구들확을 보겠습니다. 구들확은 돌석과 두루미 학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돌석은 절벽이나 산기슭을 뜻하는 기슭엄과 돌멩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산기슭 아래에 있는 바위나 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돌과 관련된 글자에 돌석이 들어가고요. 금속을 제외한 각물질에는 모두 돌석이 들어갑니다. 두루미학은 해추라는 부수에서 새의 목을 길게 하고 양옆에 큰 날개를 활짝 핀 모습으로 두루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두루미는 평생을 일부일처제로 살며 지조를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확은 돌석과 두루미학이 연결되어서 지조를 지키며 사는 두루미와 강한 돌의 이미지가 결합한 글자로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을율을 보겠습니다. 비을율은 거느릴 소리라고도 하고 장수수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비을율은 거물현이 3개 모인 밑에 열십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거물현은 자글료의 변형인데 자글료는 실사의 반인 가는 실사에서 또 절반인 아랫부분을 줄인 것으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물현은 이 실타래를 대야나 냇물에 담가 놓은 것으로 염색한 실타래를 씻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염색한 실타래를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 물이 검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거물현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비을율은 동아줄을 그린 것입니다. 동아줄은 배를 묶거나 거대한 물체를 끄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끌다, 따라가다 라는 뜻이 생겼고 이때는 솔로 읽습니다. 통솔 또는 솔선수범 등은 이끌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제시대에 달솔, 은솔, 덕솔 등 솔계열의 벼슬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지도자와 우두머리는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대중의 표본이 되는 자리이므로 표준이라는 뜻이 생겼고 어떤 표준의 근거에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율이나 환율에서처럼 률로 읽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구들확, 비율률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의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초가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하고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함수는 함, 셀수로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관계에서 x에 대하여 이르는 말을 말하고 확률은 구들확, 비율률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